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지금이 새벽 3시입니다. 제가 잠을 일찍 자기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 구독자님들이나 저와 상담하신 분들, 특히 저와 상담을 하신 분들이 저한테 자주 했던 질문,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고질적인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렌드존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어떤 특정한 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트랩에 갇혀 있는데, 상대 남성이나 상대 여성이 본인한테 이별을 선고했을 때 그 상실감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가 차인 사람이 스스로 친구로 하자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찬 사람이 프렌드 존에 있자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긍정적인 신호라고. 당신을 찬 사람이 친구하자라는 얘기는 좋은 신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차인 사람이 친구로 하자는 것은 매달리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안 좋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거래의 관계야. 일종의 너와 나는 서로 애인 사이고 만나서 키스도 하고 섹스도 하고, 너는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고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 라는 일종의 거래입니다. 근데 친구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상대 남성, 상대 여성한테 그러한 자유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상대 여성이나 상대 남성이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관계도 맺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기회를 스스로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래로 얘기하면은 1,000원짜리 물건을 20만 원에 주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런 잘못된 거래, 전혀 형평성이 안 맞는 불공정한 거래, 자기한테 불리한 거래를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는 얘기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친구하자고 한 거를 굉장히 자기가 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쿨한 행동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좋지 않은 선택. 그리고 찬 사람 입장에서 차인 사람이 친구하자고 할 때 그게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 근데 오랫동안 long-term relationship, 오랫동안 장기 연애를 하신 분한테 같이 또 동거를 했을 경우에 그 상대 차인 사람이 친구하자는 제안은 굉장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일단은 사람은 습관성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여러 가지 그 수많은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도 디태치 되는 것은 싫은 거야. 자기도 거기서 단절되는 건 싫어. 그러니까 이것을 친구 관계로 약간 수정을 해서 이 관계로 안정된 상태에 남아있으면서 그 상대를 세컨 옵션으로 놓고 내가 다른 옵션, 프라이어리티 옵션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엄청나게 좋은 계약이야. 자기한테는 그것을 싫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뢰 관계로 가지 말라라는 저의 조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차인 사람이 친구하자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고 본인한테 불리한 선택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불리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냐?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친구로 남아있자라고 하지만 그 상대 남성, 상대 여성을 친구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옛날에 애인으로 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 사람을 옛날에 그 친숙했던, 사랑했던 그 연인 관계로 계속 그 관계를 볼 거란 얘기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고, 자기 혼자만의 어떤 정신승리며 이것을 일방적으로 상대한테 푸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 관계는 이미 친구 관계야. 더 이상의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고. 그 당신을 떠났던 그 이별을 선고했던 그 이성이 다른 이성을 만나게 돼. 그럴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충격 뭐라고 할 거야? 그럼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합니다. 너 왜 다른 여자 만나냐? 다른 남자 만나냐?
근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대 남성이나 상대 여성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는 친구 사이니까 나는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벌써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거 어떤 특정한 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상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글을 남겼죠. 이 프렌드 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단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 관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 굉장히 단순한 거야. 그리고 제가 프렌드 존에 있으면서 이 프렌드 존을 벗어나는 테크닉에 대해서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 잘 찾아서 보시고 분명히 제가 방송을 했어요. 또 하나의 제가 보너스로 하나의 포인트를 드리자면 본인 스스로가 이 프렌드 존을 있으면서 다시 애인 사이로 만들고 싶으면은 변칙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 돼요. cold and hot, hot and cold. 가끔은 친근하게 그리고 가끔은 냉담적으로 이렇게 해서 상대한테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줘서 상대의 어떤 프렌드 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이거는 나름 고난도의 테크닉이고 제가 나중에 한참 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렌드 존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최근 영상에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바운드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상담자들이나 구독자님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저와 헤어지고 나서 이미 다른 리바운드를 만나고 있더라. 그리고 만날까 두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언제나 얘기하죠. 그렇게 두려울 문제가 아니다. 대개는 잘못된다. 자, 여러분과 헤어진 사람은 연애를 실패한 사람이야. 100% 실패한 사람이야.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작이 났는데 새로 만나는 그 관계도 잘 될 거라는 공식은 없어요. 대개는 안 좋게 끝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여러분을 차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새로 만나는 이성한테도 차일 수가 있어. 모든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존재해. 그 사람이 새로 만날 리바운드를 찰 수도 있고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만날 리바운드가 당신을 찬 그 사람을 찰 수가 있어. 그런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수많은 복잡한 감정, 미련,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심리 상태에서 새로운 리바운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긴 해. 만날 수도 있어. 누가 소개시켜 주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외롭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영혼 깊숙이 무의식은 아직도 당신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당신이 차였다 하더라도 당신의 존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에다가 커미먼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믿으세요. 그리고 이 리바운드라는 것은 영화 예고편 같은 거야. 영화 예고편. 극장에서 영화 예고편을 보면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진짜 이 영화 재밌을 것 같잖아. 근데 막상 가서 보면 아닌데 예고편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다이나믹함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실망을 많이 하죠. 리바운드가 그런 거야. 영화 예고편 같은 거야. 당신과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파트너를 보였을 때 그 새로운 이 뉴 파트너가 상당히 섹시하고 거대하게 보일 수 있지. 근데 사귀어봤더니 실망이 크다. 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실망이 클수록 여러분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관계는 반드시 여러분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비교하면은 오래 사귄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줘야 돼요. 공간을 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친구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 대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평상시에 많이 받는 요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부차적인 부연 설명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